자, 봅시다. 페이지 176쪽.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정규분포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정규분포가 뭐였냐. 자, 정규분포라는 것은 확률분포를, 자, 일단 우리가 확률분포를 배울 때 확률 변수에 대해서 보통 X를 잡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맞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어떠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 X의 값이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값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확률을 P1, P2, Pn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 때 그때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놓고 계산을 했던 문제입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EX라고 불리는 애들은 어떻게 구했다? X1 곱하기 P1, X2 곱하기 P2 쭉 해가지고 Xn 곱하기 Pn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평균 값이라고 하고 맞지? 이렇게 했죠. 이렇게 곱하고 해서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었습니다. 맞죠? 그거를 보통 소문자 M으로 썼고요. 민 맞죠? 자, 분산을 어떻게 구했다? 분산은 X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해서 제평평제로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제곱의 평균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여기다가 어떻게 다 제곱한 것들이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것들이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맞죠? 자, 이거 한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분산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라서 문제 없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ax 플러스 b라고 변형된 식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이거 어떻게 구했다? 얘는 2의 x에다가 똑같이 확률 변수에 곱해진 만큼 더해진 만큼은 똑같이 정리해주고, 분산은 우리가 확인했듯이 똑같이 더해진 건 분산에 영향을 안 끼쳤어. 맞지? 근데 곱해진 건 영향을 끼쳤어. 얼마만큼? 제곱만큼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a제곱 vx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확률 변수 x에서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맞지? 자, 그랬을 때 이 이산 확률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Pn이라고 불리우는 이 확률들의 계산식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적었을 때, 자, 이거를 어떠한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식의 이름이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뭐라 불렀다? 확률 질량 함수라 불렀고요. 맞지?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얘를 똑같은 식을 적어놓고 그 식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라 불렀어요. 맞죠?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식이 뭐를 따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가 n제곱을 했을 때 a 플러스 b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가 1이잖아. 맞죠? 그게 이항 정리를 통해서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 경우를 따르고 있을 때, 더 쉽게 말을 하면 뭐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뭐를 따르고 있을 때? 독립시행을 따르고 있을 때. 맞죠? 그랬을 때 이산 확률 변수는 뭘 따르고 있다?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이항분포 약자 바이노미럴 해가지고 b자를 약자 써가지고 어떻게? n, p라고 썼습니다. 그쵸? 여기서 n은 독립시행의 횟수고 그 특정 사건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이항분포 b, n, p라고 했고, 그때 이 x는 우리가 mp로 계산을 했고요. vx는 mp, q를 계산했습니다. q라는 것은 p를 1 빼기 p를 한 것이 q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였어.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 x는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x를 셀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죠. 셀 수 있을 때가 이산인데 연속 확률 변수를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확률 변수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을 했었습니다. 맞죠? 뭐 예를 들면 물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과 이딴 것들은 우리가 식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식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문제에서 식을 다 알려줬죠. 그래서 식을 주든 그래프를 주든 하는 문제는 다 조건이 뭐였다? 어쨌든 이 아래쪽의 넓이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었던 게 다예요. 연속 확률 변수는 문제가 별거 없단 말이야. 맞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가 딱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딴 식으로 나올 때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상한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걸로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x, 연속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부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한 데 있어요. 정규 분포. 그래서 정규 분포는 normal distribution 해가지고 n자를 써가지고 여기에 뭘 썼다? m, 시그마의 제곱. 여기 평균 여기다 분산을 적어놨습니다.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에 연속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죠. 어떻게? 가운데 대칭이 되는 종 모양의 그래프라고 대칭이 되는 선은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가 m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다 중요한 거는 얘든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든 뭐든 그래프는 확률 값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뭐다? 1이다 라는 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죠. 맞지? 그래서 이 아래쪽에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를 통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래쪽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적분이라는 거야. 맞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걸 적분을 계산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적분을 배우기 전이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넓이가 얼마쯤 되겠다라는 걸 컴퓨터가 계산하는 표를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어떠한 정규 분포가 m이 70, 뭐 표준 편차가 4, 뭐 m이 뭐 2, 뭐 시그마가 5,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 마음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 값이 변하면서 식이 조금씩 변하죠. 이차 함수처럼 이거랑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아래를 볼록하다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위치라든지 폭이라든지 변하잖아. 맞죠? 마찬가지야. 시그마가 뭐냐 m이 있다냐 뭐냐에 따라서 이 가운데 대칭인 종모형이다라는 기본적인 형태는 안 변하지만 이 x의 옆에 있는 m이라든지 시그마가 뭐냐에 따라 값이 변한다 했어. 맞지? 그럼 변하는 값을 생각을 하라 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 식을 쓸 일은 없으니까 적분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그마의 위치를 보라고요. 시그마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분모에 있어요. 맞죠? 그럼 분모가 작을수록 값이 어떻게? 커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값이 어떻게? 작아질 거야. 맞죠?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최대값이 낮아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런데 최대값이 낮아지는 반면에 조건이 양쪽에는 올라가야 될 거야. 왜? 넓이가 1이라는 건 변하면 안 되니까. 맞죠? 가운데가 내려간 만큼 양쪽에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전체 값은 커지겠죠. 맞지?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작아질수록 최대값이 커지면은 이렇게 해서 종 모양이 되는데 여기가 올라갔다는 말은 반드시 양쪽 끝에는 조금씩 좁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야지 넓이가 1이라는 거 변하지 않고요. 맞지? 또 하나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자 여기가 평균인데 자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자 요 중에서 제일 고르다 할 수 있는 게 누구라 했어요? 고르다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게 고르다라는 게 아니라 평균에 최대한 몰려있는 얘가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고르다라는 말은 최대값이 크다. 표준 편차의 값이 어떻게? 표준 편차의 값이 작아져야지 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맞지? 편차가 작다 생각을 해봐. 쉽게 편차가 작으면 평균이랑 차이가 적게 나니까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자료들이 존재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맞지? 그리고 m의 위치는 어떻게 확인하겠어? m 자 x-m의 제곱 자 이거죠. 얘랑 생긴 거 어떻게 똑같죠? 다만 차이가 뭐예요? 얘가 꼭지점이 0,0이면 얘가 꼭지점이 3,0으로 이동만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맞죠? 마찬가지 시그마의 값이 고정되어 있단 말은 최대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값이 변하지 않는데 여기가 m이 예를 들어 4야. 그럼 5쯤 되면 이것보다 당연히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해갖고 이렇게 뭐 2쯤 되면은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좌우로만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m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은 지금도 봤듯이 알겠지만 시그마가 뭐냐 n이 뭐냐에 따라서 위치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높낮이도 다 변해요. 맞죠? 그러면 그 부분에 모든 무수히 많은 그 그래프들을 컴퓨터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책을 일일이 다 사용하면서 모든 그래프가 시그마가 뭐 3일 때 표준 편차가 3일 때 뭐 평균이 50일 때 그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 모든 정규 분포를 어디 갔노? 정규 분포를 평균을 뭘로 0으로 분산을 뭘로
1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시그마에다가 1 넣고 m에다가 0 집어넣고 나면은 식이 딱 하나만 존재를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 식은 딱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 여기다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면은 fx라는 식이 루트 2파이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이라는 식이 되겠죠, 맞지? 됐죠? 그럼 이 식은 이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식이고, 자, 여기가 평균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얼마? x가 0이 될 때, 이때를 평균이 0이 될 때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0부터 뭐 2.4까지 넓이를 구하라,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에 그려져 있다라는,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을 하는 문제였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다? 그러면 m이 뭐든 시그마가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m이 0이고 시그마가 1인식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맞지? 정규분포 곡선을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꾸는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표준화가. 자, 그러면 자, 다시 n이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를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정규분포로 바꾸면 표준화를 했다라고 하고, 그때 표준화되는 확률 변수를 x라고 안 하고 z라고 표시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z의 값이 반드시 0부터 어디 z까지라고 하는 확률이 이제 확률 분포표에 적혀있으니까 그걸 보고 확률을 계산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얘를 얘로 바꿀 수 있냐라는 거야, 맞죠? 자, 그건 뭐였다, 얘들아? 어떠한 z의 값을 어떻게 세팅하면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모든 확률 변수 x가 m, 시그마 제곱에서 0,1의 제곱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 성질이 뭐였지, 얘들아? ex가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vx가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그러면 2의 z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고 0이 나와야 되고 vz가 반드시 1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랬을 때 증명을 하면 z라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다?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1의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시그마 ex가 뭐라고? m이니까 시그마분의 1m 빼기 시그마분의 m 하면 0, 무조건 나오죠. 시그마가 뭔지 m이 뭔지 몰라도 무조건 0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맞죠? 마찬가지 v의 z도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아까 했죠? 이거 시그마 제곱분의 1, 이거 x의 개수 제곱 곱하기 vx인데, vx가 뭐예요? vx가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뭔지 몰라도 어차피 1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 z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모든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정규분포로 바뀐다라고 하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한다 하고, 이게 사실상 다라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은 표를 보고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라라는 문제 형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이항 분포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건데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독립시행, 즉 시행을 1000번을 하든 1억 번을 하든 뭐 1조 번을 하든지 간에 결국 확률 변수 x가 셀 수 있는 결과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항 분포라는 것은 어디에? 연속 확률 이산 확률 변수에 속해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방금 배운 정규 분포는 뭐예요? 연속 확률 변수 x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를 어떻게 연속 확률 변수로 바꾸냐, 이항 분포를 어떻게 정규 분포로 바꾸냐,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도 들어봤잖아, 맞죠? 시행의 횟수가 무한대로 늘어나면 통계적 확률이 곧 수학적 확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무시해도 좋습니다.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이 성립하는 애들만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이항 분포,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b에 n, p라고 쓰는 것을 정규 분포 어떻게? m, 시그마 제곱으로 바꾸는 게 이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꾼다라는 거죠, 맞지? 됐죠? 자, 여기 m이 뭔데요? ex를 m이라고 한다 했고요.
Vx가 뭔데요? 시그마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배웠잖아. 이항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뭔데요? np죠. 맞지? 맞죠? 그 다음에 Vx는 뭐예요? npq잖아.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정규 분포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m이 뭐라고? np 분산 npq 이렇게 바꿔 적으면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꿨다 하면 끝인 내용이에요. 결국 똑같은 내용이죠. 맞지? 그럼 이거 갖고 또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z는 시그마분의 x-m입니다. 요거 갖고 또 변형해갖고 거기에 그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한번 문제 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자, 필수예제 21번 보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600,5분의 1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죠. 자, 이거 평균이 얼만데? 이항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평균 EX가 얼마? 240 맞죠? 자, VX는요 NPQ니까 NP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지 맞지? 맞아요. 자, 5분의 3 곱하면 얼마야? 48 곱하기 3 하면 144 맞죠? 뭐라고 써볼까? 12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 정규분포로 바꾸면 되겠네. 뭘로? 240,12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바꿔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 뭘 구하라? 1번에 확률 변수 x가 204 이상 264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 x에 대한 표를 우리가 못 그린다고 맞지? 시그마가 12고 x가 뭐 m이 240인 그래프 못 그리니까 이건 뭐 해야 돼? 표준화를 해야 되죠. 어떻게? z로 표준하면 0,1의 제곱으로 바뀐다 했죠.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꿔서 계산하면 문제에 표의 값이 적혀 있다는 거야. 맞죠? 자, 확률 변수 x가 204일 때 표준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표준하면은 시그마 분의 맞죠? 시그마가 얼마? 10이죠? 12분의 x의 값 204 빼기 평균 240 하면 마이너스 36 되겠습니까? 그래서 z가 마이너스 3으로 표준화가 되었고요. 264는요 그러면 시그마 분의 x의 값 264 빼기 240 하면은 24 맞죠? 그러면 요렇게 이거 확률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z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가 평균이 0이고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라, 2까지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표에서 뭘 보면 되고 0부터 3까지 대칭이니까 맞죠? 자, 0부터 3까지 뭐라고 돼 있다? 0.4987 적혀있죠. 맞지?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로 적혀있어요. 뭐라고? 0.477이라고 적혀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답은 뭐예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더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다 똑같죠? 결국 앞에서 했던 표준하는 거 또 하고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 한 번 더. 2번. 자, 확률 변수 x가 252 이하일 확률. 자, x든 뭐든 무조건 z로 갑니다. z. 251을 z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252 빼기 평균 240이니까 1 되겠죠. 맞지? 자, 그럼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가 0이니까 1이면 여기 있겠죠? 이 부분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칭 종 모양의 그래프 넓이는 총 합이 1이에요. 자, 여기 잘라놓고 반쪽 여긴 당연히 0.5일 거예요. 끝까지 다 가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다 0부터 1까지 구하면 되죠. 0부터 1까지가 0.3413이라고 표에 적혀있죠. 되겠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니까 0.8413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문제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227번 한번 보세요. 227번.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요상하게 적혀 있어요. 자, 가운데 거만 적어볼게요. 450C X에 3분의 2에 X에 3분의 1에 450 마이너스 X. 자, 이거를 이제 X가 1부터 2부터 449까지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로 적혀있는 연소 확률 변수가 아닌 이상 확률 변수로 나와 있어요. 맞죠? 여기 위에 안 적은 거는 이거 알겠죠? 여기다 0 넣으면 어차피 위에씩 나오고 여기다 450 넣으면 밑에씩 나옵니다. 굳이 나눌 필요는 없죠?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게 어디서 보던 거야? 이게 어디서 보던 거야? 0일 때, 1일 때, 2일 때, 450일 때 다 더하면 1이 나오는 확률 변수 x예요. 맞죠? 자, 이거 어디서 보던 식이라고?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에 450제곱의 이항정리식이에요. 이거 다 정리하면 이항기수가 저거잖아. 맞죠? 확률 변수 x가 뭐를 따르고 있다?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네요. 맞죠? 그 말은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정리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럼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b에 독립시 n이 독립시행 횟수예요. 얼마? n이 450이고요. 맞지? 자, p가 얼마야 얘들아? 3분의 2야? 3분의 1이야? 당연히 시행한 확률 x의 밑에 있는 확률이 p가 되겠습니다. 맞죠? q가 3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바꾸면 되지. 정규분포 바꾸면 어떻게 돼요? np 하면 평균이 얼마? 300 맞죠? 됐지? npq 3분의 1 곱하면 되겠지? 100이니까 10의 제곱. 자, 이걸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그 책에 되게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적은 것 뿐입니다. 결국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야. 정규분포, 확률 변수 x 정규분포 300,10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말을 위에서 휘황찬란하게 적어놨던 것 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놓고 이거 갖고 이거 찾아가는 거잖아. 어떻게? x가 280 이상의 확률. 그럼 x를 표준을 하면 되죠. 어떻게? 자, 얘를 보고 표준하면 시그마 분의 10분의 x 280 빼기 평균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요거 구하는 거죠. 맞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말해주면 0 오른쪽엔 당연히 0.5예요. 맞죠? 그럼 확률은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게 적혀있죠. 0부터 2까지가 얼마라고? 0.477이라고 적혀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은 0.977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항 정리도 별건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22번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자, 필수예제 22번. 자, 약간 뭐 환영처럼 보이려고 뭐 별 소리를 따긴 하는데 볼게요. 자,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0명한테 치유를 했을 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구하시오. 자, 치유될 확률이 0.6인데 150명한테 약을 투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치유될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세팅을 하면 맞죠? 그러면 150명 중에 0.6이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어떻게 150까지 가질 수가 있겠죠. 환자수가 150이니까. 그러면 150명 가지고 치유를 한다. 그러면 x명이 치료될 확률, 즉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0.62 5분의 3이죠. 자, 이게 x번, 이게 150 마이너스 x번이 곱해진 것이 확률인데 이게 경우의 수가 150씩 x만큼 나오겠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확률 질량 함수가 뭘 따르고 있는 거야? 이항 정리를 따르고 있어요. 이항 분포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b에 몇 콤마? 150 콤마 치유될 확률이 0.6 맞죠? 5분의 3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렇게 이게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 내용이죠. 맞지? 그러면 당연히 정규분포로 바꾸면 되지. np 하면 어떻게 되고요? 90 5분의 3 곱하면 맞죠? 그럼 npq 여기다가 5분의 2를 곱합니다. 맞죠? 자, 5분의 1을 곱하면 얼마?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래 놓고 뭐라고? 99명이 이상이 치유될, 자, 치유될 환자 수가 x명이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라? x가 99명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인데, 맞죠?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므로 정규 분포를 따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x를 z로 표준을 하면 시그마 분의 6분의 99 빼기 평균 90 하면 9. 즉 z가 얼마? z가 1.5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찾으면 1.5 이상의 확률이니까 여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번에 맞죠? 됐지? 그럼 요 그림을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0을 기준으로 여기가 0.5예요. 맞죠? 근데 표현은 항상 어디? 0에서 2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맞지? 0에서 1.5까지 뭐라 돼 있어요? 0.433이라고 나와 있잖아. 문제표에. 그쵸? 그럼 우리가 구하는 1.5 이상인 거는 어떻게? 0.432 빼고
요게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맞지? 답은 0.5에서 0.4332를 빼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0.096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0.0668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항분포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항분포라는 걸 가지고 뭘로 바꿔라? 정규분포로 바꿔라. 이게 핵심인 내용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정규분포랑 결국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쉬운 단원이 여기입니다. 자, 무슨 뜻? 무슨 말인지 뭔 개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만 자꾸 잔뜩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표준화하는 거. 맞죠? 딱 한 번만 모든 문제에 대한 유형도 없어. 유형은 하나밖에 없는 단원이니까 딱 자기가 한 번만 이 단원의 문제 풀 줄만 알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다른 단원처럼 뭐 이런저런 풀이 방법이 있고 저런 게 없어요. 그냥 표준화하면 끝이 문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되겠지? 자, 오케이. 자, 마지막 통계적 추정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가 확률과 통계의 끝이고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 문과를 선택을 한다 하면 고등학교 수학의 끝이 여기다가 되겠죠. 고등학교 수학의 끝이 문과를 선택한 애들은 물론 미적분을 선택하면 여기 말고 미적분 하나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뭐 문과 선택한 애들은 고등학교 수학의 마지막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통계적 추정. 자,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내용인데 추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 전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경우나 아니면은 전체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은 추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확한 값을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걸 조사를 해놓고 그 결과를 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시청률 몇 퍼센트 나왔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맞죠? 그런 것들 추정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거 국회 선거하면 출구조사 해가지고 막 뭐 당선 확률 몇 퍼센트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 맞죠? 그런 것들 다 여기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뭐 일반인들이 그걸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들이 통계적 추정을 할 때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 딱 넣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보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사실상 앞단보다 문제가 더 쉬워요. 여기는 역시나 똑같아요. 제가 또 뭔 개소리를 하는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근데 문제는 싹 다 풀립니다. 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통계적 추정. 자, 추정을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부터 하겠다? 어떠한 대상을 조사를 할 거예요. 맞지? 그러면 조사를 하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을 싸그리 다 조사를 하는 거고요. 표본조사는 임의로 조금씩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수조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예를 들어 뭐 어디 학교 뭐 고등학교에 뭐 얘네들 신발 사이즈를 조사하라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 가능하겠죠. 맞지? 그냥 뭐 몇백 명 안 되니까 가서 물어보고 조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전체 고등학생 남학생 뭐 2학년 신발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그걸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고등학생 신발 사이즈를 다 조사할 수는 없죠. 맞지? 그 다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해?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맞지? 그런데 너네 생각해봐. 뭐 지금 청소년 평균 남자 키 뭐 175cm 이런 것들 평균 키가 175라는 거를 전체 청소년들 다 조사해서 평균 냈겠냐? 말이 안 되잖아. 맞죠? 전수조사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다?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해서 우리가 통계를 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시간과 돈이랑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뿐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수조사는 안 해요. 전수조사를 꼭 해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은 표가 몇 천만 표가 있더라도 한 표 한 표 일일이 다 확인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표본조사 같은 거 아까 말했지만 뭐 고등학교 뭐 1학년에 평균 키가 몇 센치인지 이런 것들 전수조사 안 해요. 맞죠? 못 해요. 차라리 뭐 솔직히. 그래서 표본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막 전수 대상이 되는 애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 중에서 임의로 몇 개만 뽑아와서 이 뽑아온 얘네들을 어떻게? 표본들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조사하는 걸 이제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맞지? 조사가 뭔지 이해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표본을 뽑아오는 거를 우리가 추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추출을 할 건데 추출은 크게 두 가지의 추출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보건 추출이라는 것과 비보건 추출이라고 있는데 뭐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야. 제비뽑기를 하는데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1개 들어있다 치자. 넣었을 때 뽑을 확률이 얼마? 10분의 1이야. 근데 그거를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뽑으면은 확률이 10분의 1로 안 변하겠죠. 그게 보건 추출이에요. 그런데 넣고 꽝인 거 확인했어. 그럼 빼놓고 다음에 뽑으려고 하니까 당첨 확률이 9분의 1로 바뀌겠죠. 그거는 복원하지 않았으니까 비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복원 추출이다, 비복원 추출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표본에 뽑아오는 표본의 성질들이 뽑힐 확률이 동일하도록 뽑아오는 것을 임의 추출인데 무슨 말인지 어렵죠? 몰라도 됩니다. 모든 추출은 저절로 임의 추출을 해온 결과들로만 문제를 낼 겁니다. 그게 아니면 통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임의 추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돼. 뭐 예를 들어 어떠한 TV 시청률 조사를 한다라고 하자. 요새도 시청률 조사하나? 요새 뭐 인기 많은 프로그램 뭐 있지? 예능? 예를 들어 내 옛날에 내 좋아하던 시청률 조사한다. 자, 무한도전이 뭐 옛날에 뭔들 들어봤어? 안 들어봤니? 진짜 이거 안 들어봤다고? 들어봤어. 이 진짜 옛날에 엄청 인기 많았다는 레전드거든. 이 시청률이 막 20-30%씩만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시청률이 25%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얘들아? 시청률 25%? 우리나라에 TV 보는 사람들 중에 25%가 이걸 보고 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런데 그걸 다 TV 보는 사람이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와가지고 그것들을 보고 추측을 해서 25%라고 딱 결과를 내는 거거든. 근데 뽑아올 때 이미 추출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뽑아올 때 말도 안 되는 범위를 뽑아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자 뽑아올 때 뭐 서울에서 뭐 3,000개 뽑아오고 그 다음에 뭐 인천에서 뭐 1,000개 뽑아오고 뭐 부산에서 500개 뽑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뽑아오는 게 아니라 뭐 똑같이 뭐 서울에도 1,000개 뭐 인천에도 1,000개 뭐 강원도 두뇌 산골 마을에도 1,000개 뭐 남해 어촌 마을에도 1,000개 이런 식으로 뽑아서 시청률 조사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뽑아오면 시청률 조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안 되죠. 이렇게 뽑아오잖아. 그러면 장담하는데 6시 내고야 시청률 95% 나와 막 그럴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런 경우는 시청률 조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렇게 뽑아온 건 이미 추출이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의 뭐 평균 연령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뭐 서울 1,000개 뽑아왔으면 뭐 강원도 두뇌 살것만 10개만 뽑고 남해도 뭐 한 5개는 뭐 뽑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뽑아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여기 1,000개, 100개 뽑고 뭐 1,000개 뽑아왔다고 뭐 다 똑같이 1,000개 뽑아간다. 조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추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뽑혀온 얘네들의 성질이 전체적으로 평균이 동일하도록 뽑혀오는 게 이미 추출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미 추출을 해온 표본들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야. 임의 추출이 뭔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조사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자 183쪽에 한번 봐봐. 자 보기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표본조사가 적합하단 말은 전수조사가 힘든 걸 조사하라는 거죠. 맞지? 자 그럼 봐봐. 건전지의 평균 수명 뭐야? 건전지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전수조사할 수가 없죠. 당연히 표본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전지 수명은 맞죠. 자 총인구조사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총인구수는 정확하게 뽑아야 되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랑 돈이랑 인력이 많이 들더라도 맞지? 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자 뭐라고 전국에 등록된 게 몇 대냐?
당연히 이거는 정부에 등록된 걸 다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 게 맞죠. 정부에 등록된 거라 했으니까. 근데 과일의 당도, 사과가 당도가 사과가 몇천억 개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거 다 조사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표본을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임의 추출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요. 뭐 문제가 있으니까 봅시다. 자, 1, 2, 3, 4, 5가 적혀있는 공이 5개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3개의 공을 꺼낼 거야. 자, 1개씩 보건 추출하는데 보건 추출 어떻게 넣은 거 다시 확인하고 다시 놓고 다시 뽑고 이런 거죠. 그 경우의 수를 찾아냈어. 1개씩 보건 추출해.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뽑을 경우가 몇 가지? 5개 맞죠? 근데 보건이니까 다시 넣었잖아. 뽑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또 5가지, 3가지, 3번 뽑아라 했으니까 125가지가 되겠고, 맞지? 비보건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뽑은 게 5개면 안 넣었으니까 남은 거 4개, 안 넣었으니까 남은 거 3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지? 비보건이니까. 되겠죠? 동시에 3개를 추출한다. 그건 뭐야? 그냥 5개 중에서 어떻게? 3개를 꺼내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죠?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사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표본이라는 걸 조사를 한다 했어요. 표본 조사를. 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애들은 표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 이렇게 있겠죠. 맞지? 그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모집단. 이쪽에 모집단이 어미 모자 써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의 모집단. 그러면 이 모집단의 어떠한 확률 변수 X의 성질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우리가 M,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뭐라고 부른다? 모집단의 평균에서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모평균은 우리가 쓰던 대로 비율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X 해서 시그마는 뭐다? 모표준 편차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우리가 늘 쓰던 기호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모집단에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때 여기서 어떻게? 임의로 표본을 뭐 해서 추출하는데 어떻게 추출한다? 임의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자, 임의 추출을 한다 했어요. 추출도 그냥 추출이 아니고 임의 추출. 아까도 말했듯이 6시 내 고양이 시청률 95% 나오게 그딴 식으로 추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추출을 해오면 여기 들어가 있는 표본이 몇 개만 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나오는 표본의 개수가 있을 건데 그 개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가져온 걸 소문자 n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 쉽게 말하면 뭐다? 표본의 크기가 뭐다? 뽑아온 표본의 개수라는 거예요. 이미 추출된 표본의 개수.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n개를 이렇게 표본을 임의로 뽑아왔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 뽑아온 표본이 얘들이랑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당연히. 왜냐면 전체 집단에서 몇 개 끄집어 왔다고 전체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같을 수는 없잖아. 몇 개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맞죠? 그래서 여기에 뽑아온 표본의 평균과, 맞지? 표본의 분산이, n개를 뽑아왔을 때 표본의 분산과 표본의 표준편차들의 값이 있을 건데, 이 값들이 얘들이랑은 다를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뽑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미 추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표본 평균은 우리가 X바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자, 기호를 잘 봐야 돼. X바. X바가 뭐라고? 표본 평균입니다. 되겠죠? 자, 여기서 표본 표준편차를 S라고 하고, 분산을 S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표본 평균 X바. 요것만 가지고 다룰 거예요. 요것도 나오긴 하지만 중요도는 0이라고 되면 되겠습니다. 수능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학교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습니다. X가 먼저 X제곱이 뭔지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니지만은 뭐 계산한 방법도 여기 나오긴 해요. 그런데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시키진 않으니까. 자, 그럼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을 그럼 뭘 말하는 거겠어, 얘들아? 여기 표본의 크기 몇 개 가져왔어? n개를 가져왔죠? 그럼 여기 자료가 몇 개가 있겠어? 표본 평균이, 표본의 크기 n개면 x, n까지 n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되겠지? 그러면 이 표본의 평균 당연히 어떻게 계산해요? x1부터 x2 해가지고 어디? xn까지 더해서 이거를 어떻게?
n개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값이 되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n개를 뽑아서 n개의 값을 다 더해서 n개로 나눠주면 표본의 평균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밑에 보면 194쪽 밑에 보면 표본 분산 구하는 거 나와있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내놨는데 n이 아니라 n-1로 나눠놨죠? 뭐 뭘하도 되면 되는 것이 쓸 일은 없으니까. 오케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표본 평균을 뭐라고 하자? x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데 이 모집단의 성질을 조사했는데 이 표본을 한 번만 확인했더니 한 번만 확인하니까 이게 얘랑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표본을 여러 번 뽑을 거예요. 표본을. 자, 한 번에 뭐 1000개를 뽑아가서 조사하고 200개를 뽑아서 또 조사하고 뭐 10,000개를 뽑아서 조사하고 표본을 여러 번 뽑아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 뽑아온 표본보다 표본 평균이 각각 다 다를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 나와요. 그러면 표본 평균 x 바를 평균을 내볼 겁니다. 자,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낼 겁니다. 자, 평균의 말 두 번 들어갔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 자, 표본 평균이 뭐라고요? 여기서 이미 추출 n개를 가져와서 평균한 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 번 해왔을 때 나온 애들을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이미 추출을 했잖아요. 뽑표 확률이 동일하도록. 그러면 표본을 몇 개를 초출해가지고 평균 내고 평균 낸 것들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그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모평균인 전체 평균과 같아야 돼요. 왜? 이미 추출을 해왔으니까. 뽑표 확률이 동일하도록 뽑아왔으니까 각각 한 번 뽑으면 뭐 1000개를 뽑고 200개를 뽑고 500개를 뽑고 뽑아온 것들의 개수가 각각 표본 평균들의 값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싸그리 다 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어떻게? 원래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과 같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죠? 자, 뭐라고? 자, EX가 M이에요. 자, X바의 이게 EX바가 뭐라고요? 이가 뭐다? expectation, 기대값 평균이죠? 이게 X바가 뭐라고?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아야 된다? 모평균인 M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표본 평균 X바들의 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원래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있죠. 맞지? 맞죠? 이거를 표본의 크기만큼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X바의 분산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X바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다.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외우세요.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뭐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뭐 문제를 막 개념 설명했는데 사실 지금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도 좋습니다. 지금 하는 말만 정리가 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뭐라고 정리하냐면 어떤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모집단의 어떤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했더니 m 분산을 구했더니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시그마가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크기가 n이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해 와가지고 이 크기가 n이 되는 얘의 표본 평균 x바 맞죠? 자,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을 구하면 m이 돼야 될 거고요. 오케이? x바의 분산을 구하면 뭐가 돼야 되겠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야 될 거고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줘요. 이것만 알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우리가 이 모집단이 어떤 확률 변수 x가 얘 성질을 따르고 있으면 이때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크기가 n이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한 x바는 정규분포 뭘 따르고 있다? 평균 n,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다라고 바꾸기만 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신나게 했던 건 뭐야? z를 뭐라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n 표준해갖고 계산했잖아. 똑같아요. 이건 뭐 계산하겠어 그럼 z를 표준하면 여기서 표준편 여기 시그마가 표준편차잖아. 여기 표준편차 뭔데요?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이거 분의 x가 아니라 x바 빼기 m 요렇게 또 아까 했던 표준화해서 계산하면 돼요.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겠어?
표준화만 또 하는 문제만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표본 임의 추출해서. 오케이, 별거 아니에요. 볼게요, 어떤 문제인지. 자, 어떠한 필수예제 3번 187쪽에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표를 가지고 있대요. 1, 2, 3에 x의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일 때 자, 여기서 모집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크기가 뭐가 n이 4가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그 이미 추출된 x바에 뭘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이 x바 그리고 x바에 뭘 구하라? 분산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됐죠? 자, 다시 한번 말해서 이 x바는 뭔데요? 이 x바는 그냥 요거의 평균 구하면 되고요. 맞지? vx바는 뭐예요? 원래 분산, 요거의 분산 구해가지고 크기가 4니까 그걸로 나누라 이 말인 거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해요? 이상확률 변수에서 평균 어떻게 구했죠? EX 어떻게 구했죠? 요렇게 곱해서 더했잖아, 맞죠? 근데 그때 얘기했죠? 이게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가운데 값을 이렇게 대칭을 확률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가운데가 평균일 거라고요, 맞죠? 계산 안 해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겠죠? 자, 분산을 어떻게 구했다? 제곱의 평균. 자, 제곱의 평균 하면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라? 평균의 제곱을 빼라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다 더하면 얼마고 그러면? 여기 얼마고? 2분의 5 더하기 2분의 4 해서 2분의 9 맞죠? 2분의 9 빼기 4분의 1 하니까 4분의 17 얘가 분산이 되겠네요. 이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되겠니? 계산이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 안 뺐네. 이거 내가 맞지? 쏘리. 4분의 1 빼면은 여기가 얼마고? 뺀 거 아니에요. 응? 뺐나? 네, 빼셨는데요. 근데 왜 답이 이상하게 났지? 아씨, 내가 왜 평균이 2분의 1로 적어놨냐? 쏘리. 평균이 얘죠, 맞지? 쏘리.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빼야 되겠지, 얘 제곱을. 그쵸? 자, 그래서 다 하면 얼마고? 2분의 5, 2분의 9에서 8, 2분의 8 뺐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되겠죠? 자, 그러면 뭐라고? 이 모집단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얼마고요? 평균이 2고요. 분산이 뭐가 되겠다? 2분의 1이 된다 했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4가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해온 x반은요, n이 4일 때 정규분포 뭘 따른다? 똑같아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을 거고요. 분산이 달라진다고 어떻게?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누기를 합니다. 그러면 8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필수예제 4번. 자, 필수예제 4번.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 자, 음료수의 용량이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평균이 150, 분산이 평균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런데 그 자판기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판기의 음료수 중에서 몇 개를 100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나오는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그럼 표본 평균 x바가 149 이상 151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라라는 문제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똑같아요.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바를 표준화해야 돼. 맞지? 그러면 자, 정규분포가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100이 되도록 이미 추출한 x바는 정규분포 뭘 따르고 있겠다? m은 안 변한다고요. 맞지? 몇 개를 뽑아오든 150콤마 맞죠? 분산이 바뀌어요. 어떻게? 25 나누기 100 4분의 1이죠. 맞지? 그럼 뭐라고 하겠다? 표현 편차 시그마가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x바는 얘의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래놓고 이거 확률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맞죠? x바를 또 z로 표준화하라 이 말이죠. 자, x바 표준화합니다. 이걸 보고 표준화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이걸 보고 표준화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됐지? 자, 표준하면 뭐예요? 149를 표준하면 시그마 분의 2분의 1분의 x바 빼기 평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찬가지 151 표준하면 151 빼기 151이니까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되겠지? 자, 그럼 결국 또 뭐 하는 거야? 아까 했던 표준 영규분포 곡선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근데 문제에 0부터 2까지가 나와있죠. 0부터 2까지가 얼마라고? 0.4772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표현 이렇게 있잖아. 맞죠? 그럼 답은 이거 2배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0.9544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되겠나? 결국 똑같은 문제인 거 이해되겠죠? 그냥 여기서 하던 거를 n으로 나눈 거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결국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또 뭐 하고 있다고? 표준함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내가 하는 말이. 여기 정말 쉬워요. 한 번만 할 줄 알면 돼요. 다 똑같은 문제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가 평균. 자, 짐의 무게가 평균이 18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18, 표준편차가 4kg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했대. 이번에 이걸 안 알려줬네. 자, 그랬을 때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얘기를 하면은 X바가 17kg 이상 19kg 이하의 확률이 얼마이다? 0.8664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이때 n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해되겠죠? 이번에는 n의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값을 보고 n이 얼마인지를 유추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결국은. 맞죠? 자, x바 정규분포 뭘 따르고 있겠다? 정규분포 18,n분의 4의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럼 x바에서 표준편차가 얼만데요? 루트 n분의 2, 4라는 거 이해되겠죠? 맞지? 그래서 웬만하면 얘네들은 제곱을 이렇게 전체의 제곱으로 써놓는 게 편하긴 합니다. 오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표준화했을 때 확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표준화해봅시다. x바를 표준화하면. 자, 어떻게 되죠? 자, 17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지? 루트 n분의 4분의 표준편차분의, 맞죠? 17 빼기 평균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n분의 4분의 19 빼기 평균 18하면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되겠나? 자,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그리고 4분의 루트 n 사이에 있을 확률이 0.8664래요. 맞죠? 그런데 마이너스 4분의 n과 마이너스 루트 4분의 루트 n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은 당연히 평균 0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값이죠. 맞지? 어떻게? 4분의 루트 n이 여기 있으면 같은 데 위치.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이거 넓이가 얼마다? 0.8664야. 근데 표준 정규분포 표는 0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 얼마겠어? 그럼 당연히 0.4332겠죠? 이거의 반일 테니까. 맞죠? 그럼 0.4332를 가진 값이 표에 보면 적혀 있잖아. 뭐라고요? 1.5라고 z가. 맞지? 그럼 표준화한 얘가 뭐가? 4분의 루트 n이 뭐가 돼야 되겠다? 1.5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되겠지? 자, 그래서 루트 n이 6이 될 테니까 그래서 n은 36이다. 이렇게 찾는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별거 아니죠? 똑같은 문제를 그냥 순서만 바꿔놓은 것 뿐이고요. 모평균의 추정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